지질시대 뭐 풀 시간 좀 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네. 그 집중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푸는 거고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읽으시면서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호박 속에 갇힌 생물도 화석이 될 수 있고, 호박이라는 게 그 우리 먹는 호박은 아닌 거 아시죠? 그 보석인 거 아시죠? 보석. 이게 그 나무 진 같은 게 이렇게 굳어가지고 송진이라고 하는데 송진 같은 게 굳어가지고 노란색 그런 보석류가 있어요. 호박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모기 같은 게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하는 건데 뭐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데 나오죠. 화석이 될 수 있고요. 화석을 통해 대륙의 이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륙 이동설 같은 경우에 뭐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이제 화석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발견되는 화석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 맞지? 증거되는 거 맞죠? 생명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그렇진 않고 지구가 처음 등장하고 지구. 그러니까 생명체가 처음 등장하고가 아니라 지구가 처음 등장하고. 그러니까 46억 년 동안의 지질시대가 됩니다. 생명이 처음 등장한 건 한 30억 년인가 정도 지나야 됩니다. 30억 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지질시대 중 선캄브리아 시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길다. 그렇죠. 선캄브리아 시대의 길이 나오죠.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죠. 그렇죠.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표준화석이다. 표준화석 맞죠? 고생대 때 화석, 뭐 중생대 때 화석, 이게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화석이 되는 게 맞지. 환경을 알려주는 거는 시상화석이고, 그렇죠. 지질시대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생물의 급격한 변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생물의 급격한 변화. 뭐 삼엽충이 살다가 갑자기 멸종됐다. 그러면 이제 고생대 끝났고, 공룡이 멸종됐다. 그럼 중생대 끝났고, 그렇죠. 지질시대, 이게 다 지질시대인데, 자, 이만큼이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B부터 시작하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렇죠. 2번. 자, A 시대는 지금 선캄브리아 시대였습니다.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거 아니고요. 갑주어는 이제 고생대 때 화석입니다. 고생대 때. B가 고생대였죠. 그 다음에 C 시대는 중생대였죠. D 시대보다 지속 기간이 길다. 길긴 하잖아요. 그 면적과도 알겠죠. 중생대가 더 길죠. 신생대보다. 자, 그래서 니엠피그 4번이 답이고요.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까닭을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일단은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다. 생물 개체수가 적었고, 그 다음에 생물이 대부분 단단한 골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화석으로 잘 남기 때문에 단단한 골격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화석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 여기 쓰면 되고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아닌 거, 지층의 융기, 이게 융기는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이. 그러니까 조개 화석이 산에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바다였다라는 거죠. 옛날 바다였는데 지금 산이 됐다라는 거는 지층이 솟아올랐다라는 겁니다. 수륙의 분포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것도 융기랑 비슷하긴 하죠. 수륙 분포가 변화된 거, 진화 과정 알 수가 있고, 과거 지진 활동 알 수 있을까?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화석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뭐 단층이라던가 뭐 이런 거 발견되면은 지진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화석보다는. 자,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으면 얘가 시상화석이죠. 시상화석부터라고 돼 있네. 이거 D 써야 되고, 분포 면적이 잘못됐다, 미안해요. 표준화석이죠.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으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기 때문에 표준 화석이죠. 표준 화석. 시상 화석은 분포 면적이 좁고 특정 환경에서만 살고 생존 기간이 길어. 그러면 시상 화석이죠. A, D 골라야 되네요. 2번 고르면 됩니다. 자,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혹시 뭐 안 외우고 있을까봐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석인 거 아셔야 되고, 고사리는 원래는 이제 고생대부터 살았어. 근데 지금도 살잖아, 그치? 예, 고사리는. 그래서 이거는 시상화석이라고 보셔야 되고, 예, 삼엽충은 이제 고생대 때 표준화석이죠. 둘 다. 가와 다는 표준화석이죠. 가는 중생대 때 번성했던 생물이고, 나는 퇴적될 당시 환경은 따뜻한 바다였다. 바다 아니라 이제 좀 뭐 약간 습기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육지지 육지. 고사리는 육지 생물이기 때문에 육지 식물이기 때문에 가에서 다는 모두 표준화석으로 이용하다. 아니죠. 나는 표준화석이 아니라 시상화석이죠. 시상화석. 1번 답이고요. 자, 이게 이제 요 고생대고 매머드는 신생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부정합이 많아요. 부정합.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랜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부정합이 많습니다. 중생대가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예. 침강했다가 퇴적됐다가 다시 뭐 융기하고 다시 이제 침식되고 다시 침강하고 퇴적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죠. 셰일층이 사암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맞고요. 그렇죠? 여기 셰일이어 써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육지 환경에서 바다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 여기 지층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표준화석도 있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육지이자 육지. 얘는 바다고. 얘 바다야. 얘 바다 생물이야.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는 거고, 이 지역은 중생대 지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생대 때 쌓였던 게 침식돼 가지고 이제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고생대 쌓여서 뭐 이게 쌓여서 얘. 그다음에 만약에 중생대 때 쌓여서 공룡이 쌓였다고 치자. 근데 이게 보통 쌓일 때는 바닷속이나 이런 데 많이 쌓이는데, 이 상태로 이제 얘가 융기를 하게 되면 요 지층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요. 침식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육지이기 때문에 육지 환경에서 얘가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중생대 지금 화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부정합이라고 해요. 답은 3번이고. 자, 모두 풀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다.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가 남세균이고요. 여러 급에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의 흔적이다. 자, 근데 저거는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야. 선캄브리아 시대. 예?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 아예 화석이 하나도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라고 해야 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할게요. 시대. 책에 나오는 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번성한 순서대로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선캄브리아 시대인데 얘네는 뭐 다세포야. 다세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세균은 단세포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때 다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 어류 없고 지금 양서류는 이제 고생대 때도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로 가야죠. 리을, 기역, 니은 지금 3번 골라주시고. 자, 선캄브리아 시대 있고 고생대 있고 중생대 있고, 중생대 때는 대체로 온난하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고요. 고생대 때는 빙하기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신생대 때는 빙하기가 이제 여러 번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잘 봐요. 동물계랑 요 나누는 거랑 그래도 비슷해. 그러니까 식물계보다는 동물계를 기준으로 이런 시대들을 이제 구분한 거예요.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어. 여기 봐봐, 여기 빙하기가 써놔요. 빙하기가 있었어요. 고생대 말에. 중생대 기후 기후는 대체로 온난 건조하다. 온난 건조한 거지. 표 보면 아시죠? 그렇죠? 온난 건조한 거지. 지질시대 구분은 식물계보다 동물계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맞아. 이게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거 지금.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 수륙분포인데요. 요게 이제 가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말이긴 한데 하여튼 고생대지. 그래도 고생대 말이긴 해도.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갈라지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중생대고 중생대. 요거를 다른 말로 이게 대서양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대서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대서양과 인도양, 이게 인도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신생대고, 신생대 때는 이제 대서양과 뭐 인도양이 더 넓어졌죠. 현대의 수륙 분포랑 비슷해졌죠. 자, 그래서 고생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기역. 그 다음에 뭐 화폐석은 신생대예요. 화폐석은 여기 디귿 나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니은, 그 다음 메머드는 신생대니까 여기 리을, 공룡은 중생대니까 미음 여기 써야 되고, 매칭을 하면 가나다에 매칭을 하면은 지금 기역 디귿 미음 써져 있는 2번이 답이 되네요. 기역 디귿 미음, 가나다에 기역 디귿 미음 써져 있죠? 2번 답입니다. 자, 가에서 다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을 복원한 모습을 모식도이다. 자, 이게 양설이 올라오는 그림이고, 그 삼엽층도 보이고요. 나가 고생대, 그 다음에 공룡 중생대, 가는 신생대, 이렇게 자꾸 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가시대 오존층 없었다 아니고, 오존층은 고생대 중간 정도에 생깁니다. 고생대 중간 정도에. 나시대의 생물들은 바닷속에만 살았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양솔이 올라오고 있잖아. 그렇죠? 다시대의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같고, 지질시대 순서는 나다가 쓰면 되네요. 나다가 맞네. 디글리을 5번 답입니다. 자, 집중해서. 타임머신 타고 가는 무슨 장면인데, 오류. 일단은 이제 뭐 인류의 조상이라고 봐야겠죠. 영장류라고 해도, 영장류는 아니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해야겠다. 인류는 신생대 때, 인류는 신생대 출현했고요. 공룡은 중생대 생물이죠. 뭐 생물이므로 이제 같은 시기에 공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쓰면 되지. 공룡은 중생대에 번성하다가 멸종했던 생물이고, 최초의 인류는 신생대에 출현했으므로 공룡과 원시인이 지구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오류이다. 이렇게 무범답안에는 그렇게 써있네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대멸종 나타나는 거죠. 대멸종이 고생대 때 3번 있었네요. 이렇게 3번. 이거 가는 고생대 말이라고 보셔야 돼. 중생대 초보다는. 가는 고생대 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생대 이거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중생대 말, 요거는 뭐 운석이 충돌했을 거라고 예상하죠. 그쵸? 운석 충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기의 대멸종으로 원인이 운석 충돌로 추정한다, 이건 아니지. 이거는 여기지, 여기 중생대 말에.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멸종한 것도 언제야? 요거죠, 요거. 중생대 말에. 5번의 대멸종 중 멸종의 규모가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륙 분포의 변화가 심했죠. 왜냐하면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수륙 분포의 변화가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골라야 되고요. 자, 1등급 도전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지역에 이제 산출된 화석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가 생명체의 변화가 가장 급격한 데야. 그래서 요 C랑 D 사이를 만약에 이거를 뭐 고생대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 중생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시상화석이지, 시상화석. 고사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A에서 F를 두 지질시대로 구분한다면 경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C랑 D 사이가 되는 겁니다. A에서 E 중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시대가 좀 짧아야 되니까 뭐 A가 가장 적당하긴 하고요. 요거는 이제 C상화석이라고 봐요. C상화석. 생존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A에서 F는 쾌적 시기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요 사이에 특히 많이 끊겼어요. 여기가. 여기가. 물론 얘는 안 끊기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정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속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A 쌓이고 B 쌓이고 C 쌓이고 D 쌓이고 E 쌓이고 F 쌓였다 이 소리긴 한데 요 C랑 D 사이에 요 문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이 사이에 부정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정합이 있으면 연속적인 게 아니야. 연속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답은 지금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정합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뭐 요 데이터만으로는 몰라요. 모르는데 부정합이 있으면 연속적이지 않은 거다. 이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합이 있으면 연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1번을 하시고 이거는 답은. 자, 이번에 산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남세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산소 농도가 증가해서 고생대 한 중간 정도의 오존층이 형성이 된 겁니다. 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 농도는 점점 증가하였고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은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많았다. 맞고요. 자, 육상 생물은 나시기에 출현하였다. 다 맞네. 답은 5번 고르면 되고 하여튼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빙하가 고생대 때는 이렇게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빙하기가 중생대 때는 없었습니다. 신생대 때는 있었고 고생대 빙하기가 있었다. 맞아. 중생대 때 기후온난화였다. 맞고요. 신생대에는 근데 이게 고생대에도 대체로 온난이야. 대체로 온난인데 빙하기가 있었다 이 소리예요. 추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빙하기가 있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추웠다 이건 아니야. 신생대는 중생대 후기보다 대체로 평균 해수면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낮죠. 왜냐하면 빙하가 많으면 바닷물이 얼면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걱정하고 있잖아. 빙하가 많으면 해수면이 낮은 거야. 그래서 해수면이 낮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지금은 바다인데 옛날에는 육지였던 데를 타고 이렇게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를 건너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은 빙하가 많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자, 이 대멸종이죠. A에서 C 시기 동안 대멸종은 5번입니다. 5번. 5번 고쳐놔. 2번 아니고 5번. 자, B 시대의 말에 해양 생물이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은 판게아 형성이다. 판게아 형성은 A 시대 말이죠. A 시대 말. 판게아는 고생대 말. B 시대 동안 대륙붕의 면적은 증가했다. 이게 뭐냐면 대륙붕이 뭐냐면 대륙붕이 얕은 바다야. 얕은 바다. 대륙붕이 한 200m 정도 되는 수심 한 200m 정도 되는 얕은 바다야. 그러니까 원래 뭐 육지였는데 이 비시기 동안에는 뭐 빙하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해수면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얕은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얕은 바다. 원래 육지였던 데가 바다가 된다는 거죠. 대륙붕이 증가하였다 이거 맞아요. 좀 어렵게 써있는데 하여튼 대륙붕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자, C시대에 해양 생물의 과수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죠. 지금 표를 봐도 아시는 거죠. 그죠? 네, 표를 봐도 아십니다. 점점 이제 생물들이 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종의 수가 많아지는 거 맞지요? 자, 여기 공통된 부분에서 빨리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공통된 부분이 없네. 그 다음부터는 공통된 부분이 없네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따로따로 해야 되고. 잠깐만. 몇 쪽이죠? 214쪽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 모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지금은 스타이로폼 공이에요. 스타이로폼 공은 이 벨크로 테이프에 안 붙는 거고요. 일어나세요. 벨크로 테이프는 털 공들을 이제 찝어낼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털실 방울수가 많고 스타이로폼 공이 4개 있었는데 벨크로 테이프로 이렇게 찍어내다 보면 스타이로폼 공은 내성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럼 4개가 남으면 4개가 이제 세포 분열하거나 이러면 이제 추가될 수가 있잖아. 그 4개를 추가를 하는 거야. 남은 애들을. 36개에서 이제 이렇게 찍어내고 난 다음에 16개가 남았기 때문에 16개를 추가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늘어나니까. 또 한 번 찍어내. 8개가 남았어. 스타이로폼 8개 추가해. 털실은 12개가 남았고 12개 추가해. 또 한 번 찍어냈어. 항생제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우점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개체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더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이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것도 규칙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흰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고 검은색 칸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제거된다. 흰색은 검은색 칸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제거하기로 했고, 검은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고 검은색 칸에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만 제거된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해서 조금씩 이제 제거가 되다 보면 나중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확인 문제. 두 실험에서 털실 방울과 검은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 세균을 의미하죠. 동그라미 아닌가요? 털실이 아니구나. 털실이 아니죠. 털실이 보통이니까 X. 검은색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맞고요. 쟁반 위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 방울과 스타이로폼 구를 넣어주는 과정은 자연 항생제 더 넣어주는 과정은 항생제에 의한 자연 선택에 비유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은 거만큼 더 넣어주기 때문에 걔가 이제 자연 선택을 받아서 더 개체수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실험을 반복하면 스타이로폼 구의 비율이 감소한다. 틀렸죠?
스타이로폼 구 비율이 증가합니다. 처음에 자 모든 세균의 항생제 내성이 없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원인으로 항생제 내성이 나타났죠. 이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갑자기 생기는 건 돌연변입니다.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었다. 자, 기억은 돌연변이에 해당하고요.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 사라지는 거 아니지.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은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런 거 맞죠? 답은 4번이고요. 자, 내신 탄탄. 변이는 그 형질이 다른 겁니다. 같은 종인데 서로 다른 거죠.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틀렸죠. 돌연변이도 유전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거 맞고요.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가진 유전적 차이로 합성되는 단백질이 달라서 나타난다. 이런 거 다 읽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맞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이. 요거 답만 체크하고 말지 마시고 문장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전적 변이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하는 거 맞아요. 이거 설명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전적 변이의 예로 옳은 거 앵무새 색깔 깃털색이 다양한 거 맞고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 무늬 다양한 거 맞고 자, 팔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팔 근육이 발달되었다. 이거는 유전적 변이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노력을 한 그 뭐 비유전적 변이입니다. 이거는 후천적인 변이죠. 답은 3번이 답이고요. 자연 선택설과 관련이 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존재하고 개체들은 먹이나 서식지를 두고 경쟁을 하죠. 생물의 진화를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였고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맞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아니야. 이게 뭐 유전자를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염색체를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몰랐어요. 답 5번입니다. 자연 선택설은 저게 왜 유전되는지는 잘 몰라요. 왜 유전되는지.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과잉 생산이 되고, 근데 기억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봐야겠다. 형질이 조금씩 다른 변이, 기억은 변이네. 그러니까 요 앞에 말은 과잉 생산이 맞아요. 과잉 생산인데 기억은 변이가 들어가야 되고, 자 서로 경쟁을 하죠. 과잉 생산이 됐기 때문에 생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니은이 생존 경쟁이고,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데 이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문장을 좀 꾸준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이게 이제 서로 변이가 있는 거죠.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초기 이제 기린의 목의 길이는 뭐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변이가 있었다. 근데 먹이에 대한 생존 경쟁에서 먹이에 대한 생존 경쟁에서 목이 긴 기린이 유리했죠. 하여 자연 선택
푸시면 되죠.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거 맞고요. 식민 지배 정당화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존 경쟁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민족이 지배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정당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경쟁의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골라야 되고요. 7번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 맞죠? 환경이 변화되면 그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자연 선택되는 거고,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자연 선택되어 자손에게 유전되고, 같은 변이를 가진 경우에는 환경이 달라져도 자연 선택의 결과가 같다. 그렇지 않죠. 환경이 달라졌어. 그러면 같은 변이를 가지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환경이 달라졌어.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지죠. 3번이 답이고요. 자, 이게 이제 갑자기 비형질이 생기는 건 돌연변이가 생긴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형질을 가진 개체가 유리한 거 맞네. A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죠. B형질을 가진 개체는 자연 선택되어 B형질을 자손에게 전달된다. 맞죠? 4번이고. 곤충이 많은 섬에는 요런 좀 부리가 좀 얇은 딱딱한 어떤 그런 열매가 있는 섬에서는 이게 두꺼운 그런 부리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리 모양의 변이가 나타났다. 이게 아니야. 이게 기억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면 변이가 있고 그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을 받는 겁니다.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데 먹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때 맞죠.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야 되고요. 방금 그 8번에요. 네. 그 DNA 네. 유전되지 않는다가 네. 유전이 그럼 되기는 하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죠. 얘 형질은 자손에게 다 유전돼. 유전되는데 이 환경이 그러니까 얘가 자손을 아예 안 낳으면은 이 다음에는 뭐 다 죽는 게 아니잖아. 자손을 당연히 낳잖아요. 근데 어버이의 형질은 당연히 유전돼요. 당연히 유전되는데 이 환경에서 자꾸 생존 경쟁을 하는데 비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자손 남기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자손을 남기면 유전되는 건 당연하고, 모든 형질은 유전돼요. 모든 형질은. 갑자기 어떤 애가 자기 혼자 태어나는 경우는 없잖아. 어버이의 형질이 당연히 유전되는 겁니다. 갑자기 뿅 생겨나는 건 없잖아요. 어버이 형질이 당연히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되지 않지 않아. 그 다음에 10번에 말라리아의 발생 지역이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의 그 퍼센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는 불리해요. 원래 적혈구가 원래 동글동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잘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산소 온반도 더 좋습니다. 근데 자연 선택은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남모양 적혈구가 그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유리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답이 1번이죠.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이 말라리아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을 가진 내성세균들이 항생제 사용하다 보면 점점 더 개체수 많아지죠.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변이다. 아니지. 이 항생제 사용 전에도 있긴 했잖아, 이게. 얘를 사용해서 발생한 변이가 아니라 얘가 이 유전인자들을 더 자손에게 잘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인자는 항생제 사용으로 발생한 게 아니야. 이 그림 그대로 해야 돼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 맞죠? 한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에 따라서 지금 다 이 좀 어두운 애가 다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숲의 밝기가 이전보다 어두워졌다. 아니지, 지금 어떻게 됐어? 밝아진 거죠. 예. 밝은 애가 지금 안 잡아먹히고 있잖아. 예. 밝아진 거. 자, 환경의 변화로 새의 식성이 바뀌었다. 식성이 바뀐 건 아니야. 다 이 같은 종을 먹는 거예요. 같은 종인데 색깔만 다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몸에 밝은 곤충이 자연 선택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이야 어두운 애들이 많은데 자꾸 어두운 애들만 잡아먹히다 보면 밝은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털실, 그 다음 스타이로폼구 이야기고, 벨크로 테이프로 세균의 모형을 제거하는 것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그쵸? 이 모의 실험으로 살아남은 세균들은 생식을 통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넣어주잖아. 살아남은 것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손 남기는 겁니다. 모의 실험 결과 털실 방울의 비율이 감소하고 스타이로폼구의 비율 증가하는 거 맞죠? 4번 답이고요. 자, 단기간에 진화가 일어나야지 생물종이 다양하다. 진화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좀 그런 경우도 몇몇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화 자체가 시간을 좀 오랫동안 두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맞는 설명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일어납니다.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다. 맞죠?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지나게 된다. 맞습니다. 자, 심해 열수구에서 지구 생명체를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가설. 열수구 주변에 이런 배운 적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배운 적 없죠, 이거? 안 할게요. 열수구설 배운 적 있어? 아직 진도를 안 나왔어. 그런 거 안 할 거야, 아마. 넘어갈게요. 1등급. 웰시코기 털 색깔인데, 털 색깔이 다양한 것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이게 털 색깔이 다양한 건 변이잖아, 변이. 변이는 유전적인 거야.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웰시코기 색이 다양한 것은 웰시코기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영이 맞고요. 자, 변이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며 자연 선택된 개체는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맞지? 그래서 나영 다영 5번이 답이고요. 살충제 내성세균을 가집단에 지금 이게 흑백으로 지금 복사돼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원래 있었어, 그쵸? 그러니까 얘가 살아남아서 얘가 많아졌죠? 빨간 애가.
살충제 살포로 바퀴벌레에서 변이가 나타났다. 아니야, 이게 먼저 있었던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살포 전에 있잖아요. 집단 가에 살충제 살포하면 대부분의 바퀴벌레가 죽는다. 그러지. 지금 이 정도면 대부분이지. 하나 살아나왔으니까. 이해 맞아. 집단 나는 살충제 내성 바퀴벌레가 대부분 차지한다. 맞잖아요. 그쵸? 보면 알죠? 답은 4번. 자, 달팽이 집단인데 점점 얘는 지금까지 이 둘은 생식 연령까지 살아남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죽은 거지. 그래서 얘가 생식을 해서 살아남았고, 근데 얘는 이제 얘도 살다 죽은 거죠. 어쩌다가 뭐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는 자손을 안 남겼네. 얘는 또 자손을 안 남겼네. 이후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껍데기 색이 옅은 형질이 진한 형질에 대해 우성이다. 근데 이거는 원래 우성 열성이라는 거는 이제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이거는 지금 이거 껍데기 진한 옅은 게 우성이다 모릅니다. 이거는 우성이라는 게 원래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1에서 3세대에 이르는 동안 껍데기 색이 진해지는 쪽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맞네. 1에서 3세대에 이르는 동안 껍데기 색을 진하게 하는 유전자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 증가한 거죠. 왜냐면 얘 유전자가 많아졌잖아. 전체적인 세대에서 말하는 거죠. 답은 이건 5번 고르셔야 되고, 자,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의 형성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이게 다 읽으셔야 돼요. 검은색 바둑알은 검은색 판에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만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둑알은 내성이 없는 세균을 의미하는 게 맞고요. 이 실험에서 흰색 바둑알은 생존에 유리한 거 아니었고, 실험을 반복할수록 흰색 바둑알의 비율이 감소하겠죠. 1번 답이네. 힘들다. 자,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자, 넘겨서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식물종과 동물종에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은 크게 5개 분류를 합니다. 5개 분류를. 그러니까 식물, 동물, 뭐 균류, 뭐 원생 생물, 원핵 생물 많아. 그러니까 세포 이런 것들도 있죠. 세균 이런 거 있지. 세균 이런 거 동물, 식물 아닌 애들도 있어. 이게 틀린 거고. 자, 환경 차이에 나타나고 맞고요.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유전적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생물 다양성은 얘는 같은 종인데 뭐 다르지?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유전적 다양성. 이거는 요 생태계에 있는 종이 다양하죠.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이고, 요거는 생태계가 다양한 거예요. 이게 뭐 냇물 생태계, 숲 생태계, 들판 생태계 이렇게 있는 거죠. 생태계 다양성. 가는 유전적 다양성 의미한다. 맞고. 터키 달팽이 껍데기 무늬가 다른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지. 다의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생태계 다양성은 맞는데, 요 다는 생물이 다양한 정도는 종 다양성을 말하는 용어고, 그러니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다양하다. 이거는 종 다양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1번이 답이고요. 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
환영질에 대한 유전자의 종류가 적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아니지. 우수한 품종의 농작물만 재배하면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아니죠.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생물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멸종된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맞지. 그러니까 다양해야지 어쩌다가 살아남는 애들이 그 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색깔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요런 거는 지금 종은 지금 4종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나에는 지금 A종만 많아. 이건 종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종다양성은 종이 많고 종의 수는 좀 균일해야 되는 거예요. 종다양성. 그래서 종다양성은 지금 가가 높은 겁니다. 가와 나는 이제 식물 종의 수는 세보시면 4개로 똑같고 분포 비율이 고르다. 가보다 나의 비율이 고르다. 아니지. 가가 고르잖아.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종다양성이 높다. 이게 고르게 존재해야지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4번 답이고요. 자,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 맞고, 종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맞고요. 예. 같은 종이라도 개체가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 다 맞네. 예.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생물 다양성에서 요거는 이제 이건 종다양성이죠. 예. 종다양성 맞고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성이 높으면 종다양성이 증가하고 뭐 거기 사는 종들도 많다 이건데 그럼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멸종이 안 되죠. 멸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3번 골라야겠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멸종이 안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네,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개체마다 달라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죠. 네. 열대우림 이렇게 다양하게 생태계가 있다. 이건 생태계 다양성. 일정 지형의 생물 종이 고르게 많이 분포한다. 종 다양성. 가가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맞죠? 기억. 나가 높으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진다. 틀리지. 다가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죠? 4번 답이고. 자, 바나나가 이제 원래는 C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C 없는 바나나 우리 먹죠? C가 있다라는 건 유성생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나나도 꽃이 펴요. 그 바나나 꽃이 꽃가루랑 그 암술이랑 결합할 때 그게 유성생식이 되는 거죠. 가는 나보다 변이가 많다. 가가 변이가 많아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보다 나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나는 그냥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어떠한 애들은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변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물 자원과 이용 방법. 목화는 비단 아니야. 비단은 그 누에에서 뽑아내는 거. 목화는 면이야. 누에가 비단이야. 푸른 곰팡이 아스피린 아니야. 페니실린이야. 버드나무 껍질이 아스피린이에요. 자연 휴양림의 휴식 장소 제공하는 생물 자원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는 원인 남획,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5번은 좋은 거죠. 국립공원 지정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하죠. 법으로 보호를 하죠. 가에서 다 사례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벌목을 한다. 경작지를 만들었다. 이거는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 파괴. 자, 이거는 외래종이 도입이 된 거죠. 외래종 도입. 나는 외래종 도입하면은 토종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상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거 남획하는 거죠. 남획이 아니구나.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건데 이거는 불법이네요. 불법. 금지를 했네. 그 불법 포획입니다. 불법 포획. 이거는 불법 포획하는 경우고, 토종생물의 멸종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외래종 도입했을 때 맞아요. 천적이 없는 경우에 대량으로 번식하여 토종 서식지를 차지한다. 맞고, 생태계 먹이 관계를 변화시켜 생태계 안정성을 높인다. 아니다. 생태계 안정성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3번. 13번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거 국제 거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관한 협약이. 람사류 협약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이거 맞아요. 기억님 둘 다 맞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됐다. 뭐 이거 다 맞아요. 5번 람사류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이야. 여기세요. 1등급. 생물종 다양성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 일단은 개체수 똑같네. 종수도 똑같은 거야. 종수도. 근데 가는 너무 한 종이 많은 거지. 그래서 나가 좀 더 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얘기입니다. 가와 나의 서식하는 식물종 수는 같다. 같은 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같은 겁니다. A, B, C, D, E. A종의 유전적 다양성은 나가 가보다 높다.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일단은 이제 종이 많으니까 이거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나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얘가 뭐 같은 바나나만 쭉 심겨져 있다 뭐 이러면은 낮은 건데, 그렇다라고 나가 높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답은 4번 골라야 되고. 자, 아일랜드 기근이 있었습니다. 감자인 마른병이 유행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감자가 다 멸종한 거야. 그 다음에 기억 틀렸고, 높은 게 아니라 적었습니다. 계곡 분지 이런 거는 생태계 다양성 맞네요. 디귿에서 나타나는 종 다양성은 먹이 관계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다. 맞지? 먹이 관계가 복잡하면은 생태계가 더 잘 유지가 되죠. 자, 요거는 철도 이런 거 놓이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서식지 단편화라고.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고, 자, 총 면적은 가와 나가 같다. 아니잖아요. 총 면적도 다르지 않나 지금? 8.7에 4배 하면은 60차 되는 거 아니지? 같은 거 아닙니다. 가보다 나에서 생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맞죠? 제한된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나는 가보다 생물 다양성 유지에 유리하다.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서식지 단편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태 통로 같은 거를 설치해야 돼. 생태 통로. 서식지 단편화를 완화시키는 게 이제 생태 통로 설치입니다. 자, 외래종을 들여와 종 다양성 높인다. 아니고요. 갯벌과 습지를 매립한다. 아닙니다. 이거 보존해야 되고, 국제 협약 체결한 거 맞고요. 화석연료 사용량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 맞죠? 니은. 자, 아무튼 요 쪽을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는 좀 더 풀어야 되고.